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좋은 깊이 있는 리포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 같은 경우 여러분들한테 넥스트칩하고 LG전자 관련돼서 매수 전략과 공략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최근에 반응이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중간 점검도 하고요. 향후 어떻게 또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을까라는 부분도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좀 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는 많이, 구독, 또 멤버십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지금 파형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지금 수익성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정리 작업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L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3분기 예상보다 괜찮아요 라고 한 리포트를 갖다 드린 적이 있는데 안 보셨더라고요. 그때 아마 조회수가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상당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우리가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에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 관련돼서 자율주행 관련된 칩을 생산하는 회사는 넥스트칩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칩셋 미디어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관련된 또 칩을 생산하는 게 칩셋 미디어다라고 했습니다. IP를 생산하는 거 바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넥스칩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도 어떻습니까? 적자 기업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나타나는 에이다스, 이런 자율주행 이런 쪽 관련돼서는 계속 성장하는 것들이고 2024년도 성장분이 엄청나게 놀라울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눌리게 되면 매수해줘야 되는 그런 포인트도 좀 가지고 계실 거고,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의 성장폭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보면 한 올 연초로 하면은 거의 한 10배고까지 가야 되는 게 원래 정상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성장성이 워낙 놀랐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차이가 뭐냐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업들하고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넥스트 칩을 이길 만한 기업들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그래 국내 모든 3사에다 넥스트 칩이 바로 본인들의 ISP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점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상당히 그 서비스 속도도 빠르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독점적 위치를 좀 가질 거고 기술력도 상당히 높아서요. 해외 기업들하고도 앞으로 충분한 거래를 만들어 나갈 성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주가의 상승 속도는 뭐 우리가 그건 수급에 따라서 정해지긴 하겠지만 상당히 높게 올라간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제가 9월 10일쯤 이야기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6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매수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라는 부분들이고 정고점보다는 높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고까지만 보시고 정리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하고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동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 지금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ISP로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스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상을 받아서 그걸 갖다 어떻게 하면 카메라로 찍고 나면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칩을 생산하는 것들이죠. 카메라와 화면과 디스플레이하고 사이에서 결국은 그걸 전환시켜주는 칩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율주행에는 이게 상당히 큰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사물을 인지한다든가 거리를 측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칩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이다스에서 SOC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독점적인 공급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따라올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기반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동사의 아파치 6 칩,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자율주행할 때는 무조건 이것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들인데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하고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고 가야 되는 부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들어갈 때 그런 부분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셔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뭐 어렵게 뭐 설명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저 자율주행 올 성장합니까? 거기에 칩이 필요합니까? 예, 칩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동사밖에 없어요. 다른 회사가 없어요. 그럼 됐죠. 뭐 그럼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요. 2024년도 하고요. 2025년 성장성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2024년도 성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날
나타나고 있다라고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단 내년도가 더 큰 성장폭이라는 것들이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가는데 무작정 달려가진 않는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겠어요? 자, 연말 되면 또 차익 실현물도 나오고 좋은 종목은 진폭이 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높게 높게 올랐다 아래로 내렸다 이렇게 해서 진행될 겁니다. 그만큼 개인 수급이 많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차익 실현물 나올 때도 쭉쭉쭉 올라갔다 쭉쭉쭉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 잘 활용하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넥스트 같은 경우가 결국은 머신 비전과 휴먼 비전 두 가지를 다 지원하는 대로 하고 그 튜닝이 상당히 빠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튜닝 속도는 그러니까 서비스 속도겠죠. 그거 상당히 빠르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해외 기업은 뭐 두세 달 걸리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정도면 다 해결을 해서 튜닝까지 마무리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동차에는 그 ECU 시스템이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ECU는 작동을 하기 위한 구동, 메인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앞단에서 생각해 보면 영상이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비전화돼서 시그널화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요 칩을 통해서 전달되고 그 다음에 다시 ECU로 전달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차량과의 거리, 저 사물이 어떤 것들인지, 예를 들면 자동차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낼 수 있는 이미지 시그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다. 자율주행에는 빠질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 보고 그죠? 그 데이터를 전송하고 센싱하는 거 이런 구조에서 반드시 지금 넥스트 칩의 아파치 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들이죠.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그 경쟁사가 있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걸 갖다 예를 들어서 따라가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경쟁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현대기아차만큼은 100%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넥스트칩, 자, 에이다스 SoC의 경쟁력은 뭐 그런 겁니다. 일단 뭐 해상도가 상당히 높고요. 30프레임 포화스 이 정도 작동하는 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것들이 딱 30프레임짜리거든요. 실제로 찍어보면 30프레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27, 25 정도 나오니까요. 상당히 화질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딥러닝 기반 이미지 복원 3차원인 객체 인식 시각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차 안에서 봐가지고 어쩝니까? 360도 카메라를 다 볼 수 있는 거라든지 카메라 왜곡 현상, 조도 변화 이런 것들 다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차 같은 경우는 예전 거라서 2017년 정도쯤에 나온 기술인데요. 그 옆에 차가 그늘지잖아요. 그럼 센싱이 인식돼가지고 자꾸 소리가 나요. 아주 짜증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엔 그것이 최고 기술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게 그림자인지 아니면 정말로 사물인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일단 글로벌 탑 레벨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가장 좀 명확하게 보는 건 원가 경쟁력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달러 이야기 드리면서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당 4달러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A-6부터는 조금 단가가 더 올라가는 것들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ISP 나가는 거 4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으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벨 3 이렇게 올라갈 땐 단가 높은 것들이 공급이 될 거다.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칩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그냥 그래서 이 넥스 칩의 에이다스 SoC 요거 좀 관심 가져주시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포인트 잡았던 내용들은 바로 이런 내용들 아니겠어요? 자, ISP는 뭐 4달러. 근데 이제 지금 요 밑에 있는 에이다스 SoC 요거는 제가 4배, 5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5달러 뭐 이 정도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현재 이거 갖고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큰 돈은 되지 않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에이다스 SoC 이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 부분 한번 보세요. 올해보다 글쎄요, 6배? 이 정도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025년도쯤 되면요, 이 정도입니다. 지금에 비해서 거의 한 10배가 넘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실제로 2025년인데, 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2023년도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땡겨오냐,
왜냐하면 독점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앞으로 계속해서 뭐합니까? 업력을 쌓아 나가고요. 그 위치, 모든 차량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무서운 겁니다, 저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두시고 나면 그것이 선반영되는 과정들. 그래서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회계장부가 변해가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본인들이 자료를 이렇게 내놨어요. 그것이 좀 더 빨라지면 빨라지겠지 속도가 뒤로 밀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가야 되냐.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쭉 올라갔다가 앞으로 쭉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낮을 때 매수해 두시면 오래 들고 가실 분은 2025년 정도까지 들고 가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뭐나 2, 30% 먹었으면 됐어요. 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어떻게 됩니까? 쌀 땐 사고 높을 땐 일단은 수익 실현하고 이렇게 가셔도 괜찮은 거죠. 뭐 주식이라는 게 꼭 뭐 장기 보유만 해야 되는 것은 정답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동종목 같은 경우 2025년까지의 타겟은 상당히 명확해요. 자, 그렇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상단과 하단. 그러니까 하단이면 들어가고 상단 나오면 수익 실현하는 그래서 몇 번씩 재미 보시면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정배열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60일 이동성 평균선 밑으로 내려오면 또 사주고 그 윗단으로 올라가서 전고점까지 가면 또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고 이런 부분도 괜찮고요. 차트 보면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드릴 때가 바로 이때인데 이때 이야기 드렸습니다. 62동 평균선 밑으로 내려가면 매수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요. 일단 정상적인 패턴 아니다. 여기서부터 오버슛 한 거다. 항상 이 구간 나오면 여러분들 뭐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야, 수익 실현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했어요. 이건 뭐 그냥 암기사항이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리면서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패턴으로 간다면 이 속도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번에 18,000원과 19,000원 요 사이에서 한번 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쯤 되면 또 자익 실현물이 나오죠. 얘네들 나오겠죠. 여기서 물린 애들 분명히 팔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또 눌릴 거고. 자, 이 점을 상당히 즐겨가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전 것도 분기에서 어떻게 보면 치고 올라와서 눌리고요. 치고 올라와서 눌리고요. 계속 이렇게 가면서 우상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이 정도 속도는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0일 이동평균선을 갖다 훼손할 만한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성장 속도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률 개선 속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선 거래를 해나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단기적으로는 18,000원과 19,000원 정도 사이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아마 60일 이동평균선 아래쪽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수익성이 어떻습니까? 괜찮죠? 적어도 20% 이상에서 30% 정도 사이까지 충분히 수익성이 났을 겁니다. 도움이 좀 되셔서 만약에 넥서 주식 갖고 도움이 되나 매수했는데 저 수익 좀 났어요 하신 분들은 저 땡큐 글이나 댓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잘 안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넥서 칩은 조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하고요. LG전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렸고요. 제가 리포트 드릴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리포트 대부분들이 아마 LG전자에 대해서 좋은 리포트를 내진 않았는데요. 제가 그걸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3분기 예상보다 괜찮은 어닝이 나온다라는 부분들 이야기 드리면서 특히 이제 재고 관리 잘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좀 오타가 났는데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만들다 보면 가끔 오타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가려야겠는데요. 예, 이런 재미도 좀 있어야겠죠. 전 재고 관리 특히 잘했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품 믹스, 수익성 개선 이런 것들도 잘해서 적당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크게 문제는 발생되지 않아요. 특히 이제 그 가전 분야에서 상당히 수익성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예, 플러스를 나타냈다는 거 상당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한 노력도 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특히 이제 주택 경기가 좀 떨어져주면 이게 특히 이제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거, 난방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좀 수요가 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성장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원래 제가 알기로는 LG전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PBR이나 PER 뭐 이런 거, 뭐 PER로 한 10 정도? 조금 이 정도가 고점이었고, 보통은 그 정도 수준에서 적자가 유지되는데 지금 PER 정도 한 7, 8 정도 사이에 와 있을 겁니다. 상당히 낮은 구간에 와 있고.
PBR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점도 이야기 드려가면서 앞으로 LG전자 어떻게 또 트레이딩 해 나가야 될지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PER 같은 경우 7.5군요. 그다음에 10년 9.8배를 할애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PBR은 0.83 상당히 낮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거의 뭐 완전히 보수적으로 그냥 사실은 10만 원 이하에서 저도 이야기 드렸던 게 왜 그러냐면 10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그 밸류에이션 밑으로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매수해 주시면 그 윗단으로 올라갈 구간이 상당히 높고 지금 단기적으로 제가 뭐 11만 5천 원 정도 좀 가져가면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어떤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그런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컨센서스보다는요 상당히 높게 나왔다. 보통 컨센서스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제 지난 리포트에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LG전자 이야기 드리면서 예상보다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와요. 컨센서스가 하향을 했는데 정상으로 복귀했어요 라고는 비언을 비슷하게 써드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좀 봐주면서 11만 5천 원 이야기 드렸는데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자 10만 원 언더니까 10만 원에서 11만 5천 원 그럼 뭐 15% 정도 이렇게 대형주 가지고 뭐 글쎄요 뭐 9월 달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뭐 한 달, 두 달 사이에 15% 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자,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뭐 마음에 또 안 드시는 분들은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봐주시고요. 특별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주택 경기 미국에서 북미에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나 인버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잘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YOY 성장을 했다는 것들이 상당히 놀랍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우리가 LG전자가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글쎄요. 가전 부분도 꽤 재고 관리 잘 해서 성공적으로 했고요. 특히 이제 뭐 자동차 관련된 우리 전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성장해서 드디어 매출 부분도 상당히 높게 차지하고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MC 부분 같은 경우는 적자가 상당히 컸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퇴출시켜 버렸고요. 그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건 수익성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HNA, VS 이렇게 세 사업부가 상당히 크게 선전하는데 지금 VS 사업부가 가장 선점해서 지금 선방으로 성장해 나가는 성장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충분히 15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이면 틀림이 없다. 왜? 또 LG이노텍 매출도 연결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좀 더 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다른 것도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11만 5천 원 정도까지만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타겟 프라이스가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실적 추정치 한번 새롭게 추정을 했더라고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률 뭐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봤고요. 기존보다는 좀 더 업사이드로 높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이렇게 사실은 이게 중요하죠. 실적 추정치 예상치가 그러니까 또 예상치를 또 업사이드로 올렸단 말입니다. 자, 그 부분이 주가에 다시 반등으로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할 거고요. 뭐 기관이나 이런 애들도 또 관심을 보일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9월 달에 수급은 안 들어온다고 또 이야기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펀드 편입 물량도 따라 들어오는 것도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타겟 프라이스 11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주봉이 양전환한 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점이 상당히 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 첫 번째 시그널 한번 들어왔고 두 번째 시그널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제가 처음에 주봉이 크게 양전환 들어오고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주봉이 치고 올라왔으면 다시 눌렸다가 다시 자리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겁니까? 바닥을 두 번 잡고 다시 정상가로 더 올라가는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만 5천 원이 하단이고요. 12만 5천 원이 상단인데요. 이 12만 원 정도까지는 또 혹시 욕심 부린다고 그러면 그 구간까지도 한번 볼만하다. 그렇다 그러면 한 20% 정도의 수익성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뭐 무난하게 가실 분들은 11만 5천 원 정도 수준에서 적당하게 수익 실현하시면 아주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까지는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펀드 수급도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뭐 연기금이라든지 얘네들이 다 던져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일단 매수해줘야죠. 저가격 밑으로 내려갈 만한 이유가
거의 없으니까요. 저 가격보다 더 내려가려면 매크로 지표가 완전히 깨져야 돼요. 뭐 채권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이슈는 존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작년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작년도 가을보다 어때요? 금리 인상 막 처음에 나온 매크로 지표 이 때릴 때보다 이게 나쁘진 않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실적도 좋고요. YOY 대비해서. 성장하는 모델, 그러니까 사업부도 지금 자동차 부분 전장 쪽 그쪽 관련된 비즈니스가 플러스로 늘어났잖아요. LG 마그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드디어 LG 마그나도 최초로 올해부터 4분기부터 흑자 전환된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요. 저기보다 나쁠 만한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사야 돼서 매수하고 들고 있어도 그냥 넉넉히 또 어떻게 보면 기다려 보면 이 구간 통과해서 예전처럼 15만 원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타겟도 볼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길게 본다고 하면.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얘기까지 드리지 않을 것 같고요. 거기까지 간다고 하는 것들은 뭐 다른 것들이죠. 오히려 저는 삼성전기나 이런 거 가지고 내년도까지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 중간 이 구 타겟 프라이스 여기 12만 원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5천 원 정도 수준으로 보고 가시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자, 끝까지 보신 분은 무조건 구독 누르고요. 멤버십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